안녕하세요. 오늘 마실 차는, 지금 마실 차는 2007년 방위 고수차입니다. 방위산이 어딘지 전 잘 모르겠어요. 이 차도 2007년 순료 고수차인 셈이죠. 생차고요. 2007년 차니까 11년, 올해가 12년째네요. 찻잔을 무얼 쓸까 갈등하며 오늘 기분엔 참새 소원, 참새잔을 꺼냈습니다. 공주님도 자빠자게 단어가 아름답지 못했음을 사죄드리며 뭐 어때요? 네, 일상 언어입니다. 참새잔을 사용할게요. 6g을 덜어두었고요. 요즘 계약을 하고 어쩐지 더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차자리가 격조했어요. 격조. 이런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차자리가 조금 부실했어요. 밥 먹으면서 먹고 뭐 티백으로 때우고 뭐 이러느라고 편안하게 쭉 앉아서 차를 마시는 시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학기가 시작되고 학부모가 된 뒤로 학기가 시작되고 3월 중순이 지나기 전까지는 어쩐지 더 바쁘고 정신없더라고요. 그렇게 방학 내내 오매불만 계약을 기다리는데 막상 계약을 해도 쉽게 한가해지거나 시간이 나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6g. 6g이 평소 넣는 양보다 약간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방금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차를 처음 맛보는 거라 6g을 넣었어요. 지금 계속 외출을 못한 지 한 달 반이 넘었고 새 차를 맛보고 싶고 뭐 이런데 여의치 않아서 샘플 구매를 했던 것들이 그나마 저를 달래주고 있습니다. 지상의 양식은 좀 꽤 천천히 오랫동안 읽었던 지상의 양식은 다 읽었어요. 다 읽었고 마지막까지 참 좋았어요. 저는 요즘 나오는 그 어떤 위로나 흔히 말하는 어떤 힐링 뭐 이런 것들을 주는 에세이보다 오히려 그 클래식한 고전들이 더 위로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고 왠지 모르게 저는 그렇더라고요. 더 오래 남는달까? 제가 기억하고 그 책 진짜 좋았어.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하는데 그래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더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지상의 양식도 정말 좋았어요. 정말 좋았고 정말 많은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죠. 이거 말고도 밑줄근 또 페이지들도 있거든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 많을 거예요. 이게 사실은 뒤에는 꽤 많이 해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게다가 밑에 주석도 되게 많아서 전부 다 해서 해봤자 사실은 그렇게 페이지 수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천천히 곱씹으면서 읽었고 그만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디디의 우산을 읽을 건데 디디의 우산은 D와 DD의 이야기는 제가 여러 단편집들에서 읽었어요. 황정은 작가의 소설집에서도 읽었고요.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 이것도 제가 읽은 부분부터 쭉 읽은 부분들도 나오고 그 뒤는 안 읽은 부분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착한 친구가 선물해 줬습니다. 책을 선물해 주고 차를 선물하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 상대가 어떤지 알아야 되니까요. 이 책을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이 차를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선물이란 대부분 상대를 고려하는 행위잖아요.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 마음을 쓰는 행위인데, 그때 그 갈등과 고민들도 선물에 포함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그 사람에게 딱 맞는 선물을 찾아내는 것은 엄청 어렵잖아요. 그 사람 취향을 알아야 되고, 현재의 어떤 뭐 이런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나 어떤 형식이나 어떤 상태를 부담스러워할지 안 할지 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는 주로 야 이거 내놔 해서 받고, 나 야 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금액 상한선 딱 말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난 지금 네 생일이라서 뭘 해주고 싶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필요 없는 선물을 받는 것을 굉장히 곤란해 하거든요. 왜냐하면 선물이라 준 것만으로도 고맙긴 한데 잘 사용하지 못하고 어딘가 처박혀 있고 이러면 준 사람한테도 미안하고 볼 때마다 약간 마음 속상하기도 하고 이래서 대놓고 무엇을 요구하고 대놓고 뭘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 저는 주로 많은 사람들하고 선물을 주고받는 편이 아니라서 아주 특정 소수의 특정인들과만 주고받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이 책도 친구가 딱히 무슨 날이 아니지만 나도 황정은 책 읽고 싶어. D와 DD 막 이렇게. 왜냐면 D와 DD 이렇게 나오니까 DD 한글로 써져 있으니까 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이니셜로 쓰여 있거든요. 단편 모음집들에는 D와 DD. D와 DD는 연인이에요. 사는 게 쉽지 않은 연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기대되는 책을 옆에 두고 기대되는 차를 마셔보겠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저는 저는 조금 약간 그 성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되게 마시기 편하거든요. 오랜만에 마시는 아주 오랜만은 아닌데 그래봤자 하루 반나절 정도인데 홍차류를 많이 최근에 가볍게 식사하면서 마시느라고 많이 마셔서 그런지 이게 아주 많이 익은 것처럼 부드럽게 편하게 느껴집니다. 아직 농도가 옅은 걸까요? 약간 구수한 느낌도 있고 단맛도 꽤 많고요. 얘를 살짝 봐야 좀 더 제가 편할 텐데 왜 이렇게 좁게 두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어리석다. 요즘 우리 집에서 제일 바쁜 가전은 공기청정기입니다. 개운한 맛도 있고요. 제가 이거를 소분 구매해서 샀는데 이걸 다 마시고 한 편을 구매해도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다르게도 마셔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에 얘를 개완과 유리차호 뭐 이런 것들로 한번 우려봐야겠어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차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마셔볼 수 있으면 그게 제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차가 얼마나 맛있게 우려날지 잘 모르거든요. 특히 보통 찻집이나 이런 데 가서 방문해서 마시면 맛있어요. 물론 좋은 차일 경우에 한해서지만 그렇다고 그 좋은 차들이 모두 다 제 입에 맞거나 이렇진 않는 거거든요. 근데 왜 맛있냐? 그 차 가게에서 그 차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 같은 이 차를 아주 여러 차례 우리면서 이 차가 가장 최적의 상태인 맛을 저희에게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이니까요. 그리고 차는 약간 익숙할수록 더 잘 우리는 게 되는데요. 냄새 향이 나는 것 같고 익어가는 향이 나는 것 같아요. 더 잘 우리는데 그분들은 그 차 판매하시는 차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알고 계시고 반복적으로 우리면서 그 차 맛을 봐오신 분들이라 최상의 상태를 맛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집에 오면 그 맛이 아닌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샘플 구매들이 고가의 차일수록 참 좋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한번 마셔보고 저는 만약에 샘플을 구매할 수 없다면 시음용 티를 구매할 수 없다면 아마 그날 한번 맛보고 처음 덜컥 결정은 못할 것 같아요. 보이차는
용량도 많고, 일단 작은 소병이라고 해도 200g, 일반적으로는 357g, 요즘엔 400g도 되게 많고요.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도 더 비싸고, 그런데 얘를 샀는데 맛이 없거나 손이 안 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3번 이상, 만약에 시음티를 구입할 수 없을 때 3번 이상 그 차를 그 가게에 갈 때마다 마셔보려고 합니다. 저기 그거 맛볼 수 있을까요? 오늘도 맛볼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 신뢰가 되긴 하겠죠. 근데 이걸 여기서만 마시고 도망칠 거야 안 살 거야 이런 마음이라기보다는 그 차가 정말 늘 어느 정도 맛있는 맛을 주는지. 왜냐면 변수는 그 차 가게를 하시는 분, 그 주인에게도 작용을 할 테고, 그렇다면 다양한 변수들에 상관없이 어느 정도 맛이 있다라는 인상을 받으면, 그리고 제 그날의 컨디션도 중요하잖아요. 기분이 너무 좋고 막 즐거워서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잘 몰랐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입에서 달게 느껴져. 우리 술이 단 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때 그날 마신 차 다 맛있었어. 그렇다고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쓸데없이 까다롭게 굴고, 쓸데없진 않은 것 같아요. 저한테는 필요한 일이에요. 까다롭게 굴고 잘 골라서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일반적인 대부분 어느 정도 제 연령대 3, 40대 정도라면, 뭐 아주 50대, 60대, 그리고 아주 부유한 층이 아닌 경우라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보이차는 하나만 사서 그 차만 마시는 차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차가 그렇지 않고서는 너무 쉽지 않은 차니까요. 그렇게 이렇게 시음의 기회를 많이 제공한다든지, 이렇게 시음용으로 소분 구매를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어떤 것들은 차를 좀 더 가깝게 만날 수 있게 해주는 좋은 장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장치. 맛있네요. 이 차를 간격을 두고 더 마셔보고, 다구도 달리 해보고, 천천히 생각을 해서 구입을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돈 쓸 일을 생각하니 목이 메이나? 그렇진 않고요. 첫 두 탕은 좀 옅어서 그랬고, 뒤에 갈수록 쌉쌀한 맛도 올라오고요. 약간 그 까랑한 느낌도 납니다. 근데 저는 아직 산지에 따른 뭐 이런 것도 모르고요. 솔직히 말하면 방위산이 어디쯤에 붙어 있는지 잘 몰라요. 이게 고6대 차산 중에 하나는, 고6대 차산은 이무, 만전, 유락, 혁등, 망지, 또 뭐였지? 하나 더 있는데 뭐 6개인데 하나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중에 하나는 아니니까, 아니면 또 그 중에 또 어떤 걸 수도 있죠. 아마 고6대 차선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과 관계없이 뭐 그 정도 외에는 전혀 아는 바가 없어도, 네, 입은 내 입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는 알 수 있으니 그것만 확인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편하게. 보유차가 치즈나 견과류랑 잘 어울린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특히 치즈랑 아주 잘 어울립니다. 물론 차를 시음할 때는 되도록이면 뭔가 함께 같이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왜냐면 다른 맛들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몇 번 맛을 보았고, 이제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읽고 마시고 할 생각이니까요. 이 정도 농도도 나쁘지 않습니다. 땀도 조금 나는 것 같고 따뜻한 것이 쭉 들어가니 역시 홍차와는 약간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각각의 매력이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보이차 마셔서 요즘에는 홍차 못 마시겠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제게는 홍차 마셔서 나는 향긋한 홍차가 좋지, 그건 보이차는 싫어, 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저는 차 종에 관계없이 제 입에 맞는 차면 되는 것 같아요. 참 쉽죠? 그래도 이렇게 다양한 차를 마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그때 마시고 싶은 차, 마실 수 있는 차가 있다는 것은 좋은 거예요. 집에서 선택하고 고르고 할 수 있는 즐거움. 그때그때 좀 더 딱 맞는 어떤 이런 것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주는 어떤 충만함? 이런 것들 좋아해요. 황정은 작가. 창비 소설선들의 제목이 쫙 있는데 재밌는 제목이 많아요. 그 제목 중에서 이 제목, 물론 제가 읽은 것도 있네요. 제가 읽은 것은 이 애호가들 읽어보고 싶은데 읽지를 못하고 있고, 한번 읽어야겠어요. 망고스퀘어에서 우리는, 중국식 룰렛, 칠면조와 달리는 육체 노동자, 투명인간, 소년이 온다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읽고 싶은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다른 책들도 읽고 싶은 게 있는데 재밌는 제목. 마지막에 두 번째 줄에 김금희 소설집인 센티멘털도 하루 이틀. 이 책 뭔가 제목이 딱 제 취향이라 한번 읽어보고 싶네요. 그 외에도 재작년부터 제 온라인 서점 장바구니에 들어있는 책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름 물소리도 여기 있는 거 읽었네요. 피프티 피플도 읽어보고 싶고, 애호가들도 읽고 싶고, 경애의 마음도, 참담한 빛도 읽어보고 싶네요. 백수리. 김여령 작가의 소설도 좋았던 것 같은데, 권여선 작가도 참 재밌어요. 차가 차를 부르는 것처럼 책도 책을 부릅니다. 작가를 하나 더 알게 되고, 장르나 어떤 이런 것들을 하나 더 알게 되면 그만큼 조금 더 넓어져요.
관심 분야가 조금 더 점점 확장되어 가는 거죠, 영역이. 저는 한 4, 5년 전까지는 10년 전까지는 고전, 거의 고전만 읽었습니다. 이미 작가들이 죽은 책만 읽었고요. 그것도 주로 소설. 10년, 15년 전쯤까지는. 그리고 15년 전쯤부터는 판타지를 읽었어요. 판타지를 읽었다고 하니까 되게 애매한데, 한국 작가가 쓴 판타지를 읽었어요. 주변에 그 작가의 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가의 소설들을 쭉 읽었죠. 집에 전집이 다 있고. 그러면서 서양의 어떤 장르 소설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전에 생존에 있는 작가들의 글을 읽은 것은 고전 말고 하루키와 포르스터가 거의 그리고 움베르토 에코 정도. 움베르토 에코도 많이 읽지는 않았고 장르의 이름은 여러 번 읽었지만 다른 것들은 생각보다 안 읽었던 것 같아요. 포르스터와 무라카미 하루키는 쭉 읽었지만 그 외에 나머지는 현대 소설들 잘 읽지 않았어요. 한국 소설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우연찮은 기회에 한국 소설들을 읽게 됐어요. 그 계기가 아마 그거 있죠. 문학상 작품 수상집 이런 거. 읽는데 생각보다 되게 취향인 글들, 아주 괜찮은 글들, 단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편 그 작가들 중에 몇 번 저의 레이더에 포착된 작가들의 글을 하나씩 찾아서 읽기 시작하고, 그 전에도 뭐 박완서 선생님의 소설은 읽었었죠. 한국 작가로 치자면 유일하게 그래도 쭉 잠깐 다른 소설들을 읽기도 했지만, 전혀 안 읽었다는 건 아니지만 읽긴 했지만 엄청 좋아하거나 막 이러진 않았다는 거죠. 찾아 읽거나. 그러면서 점점 영역이 확대된 것 같아요. 한국 작가도 그렇고 외국 작가들도 그렇고. 또 그걸 그렇다고 해서 고전이 또 안 읽게 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소설이나 글 속에는 글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책과 차가 아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을 들여서 만날수록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이 능숙해진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그것 때문에 얻어지는 무언가가 대단한 게 아니고, 차를 우리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진다는 거죠. 책을 읽는 것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아진다는 거죠. 책을 안 읽거나 차를 안 마시거나 하면, 요즘에 책을 안 읽어서 책 읽을 시간도 없네 내가. 내가 요즘 차 마실 시간도 없네. 그렇게 바쁘고 힘들었네. 이게 어떤 입버릇처럼 이렇게 달라붙게 되는 거죠. 책과 차가 그만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 자신과. 제가 오랜만에 녹화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말이 더 많은 것 같고, 하지만 이야기를 시작했으니 맺어야겠습니다. 사람들은 덥석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엇이든 사귀는데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으면 사귐이 진행되지 않아요. 인간과의 관계도 그렇고 무엇이든. 그건 당연한 것 같아요.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첫 술에
밥이 오늘 진짜 달다까지는 할 수 있죠. 하지만 배는 부르지 않습니다. 차도 마찬가지고 책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마음이 안 좋거나 몸이 안 좋거나 하면 책도 차도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잠깐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차와 책 혹은 그것들을 추천해 줄 수 있는 너 요즘에 기분이 좀 그렇지. 그때 술 마시면 머리만 아프고 이제 점점 나이 들어가서 술 마시면 다음날 팔다리가 저리고 힘들더라 이러면서 다즐링하고 생크림 케이크가 그렇게 잘 어울리더라 하면서 갖다 주고 요즘 마음이 좀 그렇지. TV 프로 뭐 되게 재밌더라. 나는 그거 입고 펑펑 울었잖아. 너도 한번 봐봐. 책도 마찬가지죠. 이거 나도 요즘 책 되게 안 읽히고 책 읽을 시간이 어딨냐. 근데 이거 그냥 뭐 하나에 10페이지 정도 되는 짧은 이야기고 재밌어서 금방 읽히더라고. 단편집이니까 이거 읽고 저거 읽고 해도 되고 생각보다 재밌어. 사파도 들어있더라. 작가가 어떻대? 야, 우리랑 동갑인데 얘는 이렇더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을 추천해 준다고. 이럴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혼자인 시간을 막 이렇게 웅크려들지 않고 파고들지 않고 좀 더 어떤 세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그것을 통해서 좀 더 편안해지고 혹은 좀 다른 시야를 갖게 되는 이런 것들. 책과 차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들을 만나고 부담을 느끼지 않고 만나고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그 대신 조급한 마음 없이 그냥 가볍게 왜 약간 그래도 책과 차가 약간 그런 그 남들한테 이렇게 많은 게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 보기에 그래도 있어 보이는 취미잖아요. 별것도 아닌데도. 그러면 나 요즘 차 마시잖아. 이렇게 나 요즘 책 읽잖아. 이래가면서 어떤 자신을 달래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내가 너무 이렇게 갇혀있던 시야를 좀 더 넓혀줄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이 책을 한 줄도 안 읽고 얘기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말이 많은 오늘. 까짓 거 그런 날도 있는 거죠. 그런 날 꽤 많았던 것 같긴 하지만 이 자사오를 구입한 지 1년? 조금 안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자사오가 아주 많지 않고 자주 쓰니까 얘가 광택이 좀 좋아졌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얘를 만나고 있으니 얘의 변화가 확 실감나지 않아요. 근데 이 자사오를 판매하셨던 분이 이 자사오를 보시고 어머 얘가 광택이 달라졌네요. 윤이 나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을 자사오를 양호한다고 하거든요. 저는 딱히 양호를 위해서 노력한 건 없고
자주 사용을 했어요. 자주 사용하고 끝에 깨끗하게 닦고. 그것만으로 얘가 예뻐진다는 것은 놀랍지 않나요? 책과 차에도 책과 차를 통한 다양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것은 책과 차지만, 그리고 사실은 저는 이런 인형들도 되게 좋아하고요. 손으로 뭘 만들고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것도 몇 년째 쓰고 있는 제가 직접 뜨개질한 파우치예요. 되게 편해요. 안감도 되고 지퍼도 달아서 쓰고, 뭐 그 외에도 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이런 것들 제가 만들어 쓰거든요. 너무 하루가 바빠요. 이렇게 그 뭔가 상황을 자꾸 그 상황과 상태와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아야지 한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것도 아닌데요. 그쵸? 그냥 좋아하는 것들을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좋아할 수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저는 책과 차를 추천합니다. 그게 제가 방송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이에요. 난 이게 너무 좋더라. 둘 다 너무 좋아하는 것들이고, 난 이것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난 이것들을 통해서 아주 즐거운 변화들이 있었고 기쁨이 많다. 그러니 이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인 거죠. 그럴 수 있게 되면,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럴 수 있게 된다면 참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목적을 잃은 셈이죠. 제가 요즘 마시는 차들은 내포성이 아쉬운 차들이 없기 때문에 우릴 때 그만 마셔야지 할 때까지 우러나는 차들이 대부분이므로, 이제 할 말을 다 했어요. 그러면 오늘은 아몬드와 치즈와 피스타치오를 먹는 먹방을 책을 뒤적거리면서
근데 역시 초반이 네, 읽은 뒤에 아버지는 목공을 하십니다. 하지만 솜씨도 없고 네, 일을 잘 하지도 못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늘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나쁜 분이 아니거든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우리가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을 피거나 아이를 학대한다거나 어머니한테 함부로 군다거나 뭐 경마 도박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실해요. 자기 일을 하고 있고. 하지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뒤에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 일을 해서 이 목공 일을 해서 새 식구가 먹고 산다 라는 얘기를 해요. 뒤는 어렸을 때 생각을 하죠. 목재를 자르는 절삭기들이 내는 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렇게 톱날 같은 게 커다랗게 제가 본 거는 이렇게 원형으로 생겨 있고 이 판 위에 뭐 반쯤 올라와 있고 이게 회전을 하면서 들이밀면 이렇게 윙 하면서 잘립니다. 톱밥이 날리고 윙하고는 약간 다를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소리가 있어요. 저는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소리를 내면서 자랐는데 소리를 싫어했대요. 끔찍하게 여겼대요. 그 소리를 들을 때 생각했대요. 나는 저 회전의 대가로 먹고 산다. 아름답지 않고 솔직하지도 않은 목공의 대가로. 이런 거 참 슬프죠.
디디를 만난 이후로는 디디가 디의 신성한 것이 되었다. 디디는 디에게 계속 되어야 하는 말, 처음 만난 상태 그대로 온전해야 하는 몸이었다. 디는 디디를 만나 자신의 노동이 신성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랑을 가진 인간이 아름다울 수 있으며 누군가를 혹은 무언가를 아름답다고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도 인간은 서글퍼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디를 이따금 성가시게 했던 세계의 잡음들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행복해지자고 디는 생각했다. 더 행복해지자. 그들이 공유하는 생활의 부족함, 남루함, 고단함, 그럼에도 주고받을 수 있는 미소, 공감할 수 있는 유머와 슬픔, 서로의 뼈마디를 감각할 수 있는 손깍지, 쓰다듬을 수 있는 따뜻한 뒤통수, 어깨를 주무르고 작고 평범한 색을 띠고 있는 귀를 손으로 감싸고 따뜻한 목에 입술을 대고 추운 날엔 외투를 입는 것을 서로 거들며 디디의 행복과 더불어 행복해지자. 저는 이 문단을 전에도 읽었고 이게 아마 세 번째 같아요. 여러 작가들의 단편이 수록된 소설집에서 읽었고 황정은 작가의 단편 소설집에서 읽었고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입니다. 방금 소리내어 읽으면서 약간 왈칵했어요. 세 번을 읽고 있는데도 가진 것 없는 자들 혹은 행복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이 거창하고 대단하고 나에게는 와주지 않을 것처럼 여겨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랑과 행복을 대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참 애처롭고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랑을 시작하고 디디와 행복해지자고 결심했던 디는 디디가 죽었습니다. 사고로. 함께 살았는데 같은 공간을 함께 하던 상대가 죽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상대의 흔적들을 집안 곳곳에 너무 많죠. 늘 보면서 생각합니다. 그것들을 고스란히 남겨두고 디디는 잠시 외출한 것 같았다. 어딘가에 틀림없이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아침 혹은 며칠 뒤 아무렇지 않게 이 공간으로 돌아올 것 같았다. 그것은 언제일까? 지금이 아니고 아직은 아니지만 다음에서 다음으로 건너가는 지금이자 다음. 디는 매 순간 벅차게 그 순간을 실감했고 매 순간 그 실감을 배반당했다. 사물들은 그런 착각을 나중에 몇 배나 되는 상실감과 배신감으로 돌아오는 기대와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 네, 이 책은 여러모로 상실에 대한 이야기이자 상실에 대한 공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세대와 저 세대 간의 전혀 다른 두 세대 간의 접점은 글로 설명하고 나니 감정들을
글로 설명하고 나니 아, 공통 분모도 있었구나 라는, 그런 것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어떤 이야기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역시 반복되는 문장들이 저는 다시 읽고 있는 문장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작가가 참 글을 잘 쓴다는 거겠죠. 저는 이 작가에 대해서 아는 바가 별로 없고 이 작가의 책이라고 읽은 것은 D와 DD에 관한 짤막한 이야기들과 소설집 한 권이지만 네, 오늘도 그냥 물이 부족해서 물을 좀 더 끓여서 더 마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을 끓여주실 분이 주무시고 계시니 저는 녹화를 접고 좀 더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우러날 것 같아요. 차 익어가는 냄새가 조금 납니다. 오늘도 저의 어떤 대책 없는 수다와 강한 자기 주장과 고집스러운 세계에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조사가 틀렸죠? 함께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는 아니죠. 함께 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